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내뿜는 공룡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룡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왕 중의 왕으로 꼽히는 아, 공룡이에요. 드디어 그 공룡인가요? 지뢰? 드디어 이 장면 기억난다. 아, 일장이에요, 일장. 이거 기억나, 이 장면. 와 이거 와, 드디어 나왔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주인공은요. 육식공룡의 최강자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은요. 사실 19세기 말부터 보고되긴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는 발견된 화석들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작은 뼈 조각으로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의 정확한 생김새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1908년도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전체 모습에 대한 단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뭐야? 형체를 알아보시겠어요? 꼬리인가 저게? 저게 얼굴, 어디가 얼굴이에요? 저게 얼굴 쪽에 안 보여요. 저기 돌같이.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몸통은 일단 왼쪽에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등뼈고요. 아, 등뼈. 골반이 있고 꼬리가 저렇게 나 있죠. 머리는 이 동물이 죽은 다음에 뜯겨져 나갔어요. 아래턱뼈 큰 네. 것 봐. 저렇게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파편으로만 발견됐던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학자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온전한 화석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화석을 직접 발굴한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한 큐레이터는요,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뼈를 보자마자 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거대한 육식공룡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사진만으로 저희는 봤을 때는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크기를 알 수가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최대 13m까지 자랐어요. 엄청 커. 엄청 커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 올리면은 높이가 최대 6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층 버스에 앉아 있으면은 티라노사우루스랑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무서워. 오, 소름. 이렇게 덩치 큰 티라노사우루스랑 길을 가다가 마주쳤다 생각해보세요. 어떡해. 죽은 척해야 죽은 척해야지. 네, 어마어마하게 죽은 것도 무시했을 먹어요. 거예요. 네, 죽은 거든 뭐든 다 먹어요. 착한 티라노사우루스도 영화 속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건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시면 일단은 덩치가 굉장히 크죠. 크기도 큰데 몸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몸무게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최대 9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당시에 발견됐던 육식공룡 중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대중적인 공룡 중에 하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그쵸. 잘 공룡에 대해서 몰라도 트랙스 다 티라노사우루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다 알죠. 1등이죠. 심지어 햄버거 메뉴도 있잖아요. 뭐 그쵸 뭐 음악 밴드도 있고 티렉스라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알베르토 씨,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워낙 크기가 크니까 발굴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 다들 기뻐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공룡을 이렇게 발굴하니까 너무 기뻐했는데 그것이 잠시였죠. 왜냐면 일단 땅 속에서 걷는데 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100kg 정도 됐다고. 와. 뼈도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그 굴석기라든지 그런 지금처럼 뭐 전기들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오직 그냥 삽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됐어야 되니까 계속 작업하다가 3개월 걸렸어요. 삽질을 삽질을 3개월 한 거. 삽으로 3개월. 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 뼈들은 그 곧장 마차에 실려가지고 대륙을 횡단해서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이 이제 헨리 오즈본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 거대한 화석 더미를 보고 이 공룡의 골격을 전시를 하면은 대박이 날 거라는 거를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멋진 이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탄생하게 된 이름이 바로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의미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렉스는 엄청 네. 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된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마침내 1915년 헨리 오즈본 관장에 의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큰 반응을 얻어서 기사에 나오기도 했어요. 기사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장 강력한 싸움꾼, 동물의 왕국을 지배한 왕 중의 왕, 지구상의 절대적인 전쟁 군주 등과 같은 엄청난 수식을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뭔가 자극적인 수식어를 많이 붙였네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최강의 공룡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미지는요, 이 시기에 지어진 이름과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최강의 그냥 공룡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있죠.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다른 육식 공룡들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독보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앞발이 없어. 발톱? 이빨? 이빨은 뭐 맞아요. 이빨입니다. 이빨이 엄청 날카로운가 보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대부분의 육식 공룡들과 달리 일단 머리뼈 길이만 해도 약 1.5m 정도 돼요. 우리 네. 사람만 한 거. 사람 그러니까 그죠, 100kg 그죠. 드는 거죠. 건우군이 거기에 그냥 혓바닥 위에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크다 보니까 또 이빨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그 이빨 그 실물 크기로 제작한 모형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클까? 네. 일단은 얼마나 아까 그 알로사우루스 이빨을 보셨죠? 네. 네. 우와. 네. 우와. 엄청 커. 낫이에요, 낫. 부메랑 아니에요?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농기구 같아. 약간 돌로 변한 바나나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와.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알로사우루스의 이빨이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알로사우루스. 근데 이빨 너무 하나가 크죠? 저렇게 큰 게 도 안 된다. 몇십 개 있다는 거잖아요, 입안에. 좀만 한번 보세요. 그래, 그래. 와. 건우가 만져봐. 무겁다. 갖고 싶어요? 갖고 싶기도 하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네, 이게 무게는 이 이만한 게 이렇게 콕 칠렀다면 이거예요. 오 연기까지 하네. 오, 잘했어요. 오늘 몸 아는 걸 하네요 와서. 이래요 이게. 와 근데 이거는 뭔가 안 갈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니 갈까? 이것도 가죠. 이것도 가요? 이런 게 70개가 있대잖아요 여기에. 한눈에 봐도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큰 건 알았는데 네. 이빨 하나 크기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직접 보니까 확실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빨이 이렇게 크고 두꺼워졌을까요? 그냥 으스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먹잇감을? 맞습니다. 뼈채 그래서- 씹으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크기가 크게서 큰 거는 한 30cm까지 자라요. 와. 다른 육식 공룡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뼈채를 먹으려고 그런 거구나. 다음 동물 중 무는 힘이 센 동물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정답. 네, 혜성 씨. 일단 티라노사우루스. 그렇지. 그다음 빨리 해주겠어요? 악어, 3, 백상아리, 거북이. 1. 혜성 씨 오답입니다. 건우군 기회 한번 정답. 주세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백상아리, 악어, 거북이. 아 아, 순서대로. 그대로요? 건우군 오답입니다. 정답. 네. 센 순서죠. 센 네. 순서야. 거북이, 악어, 백상아리, 티라노사우루스. 규현 씨 완전 오답입니다. 정답. 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그렇게 세지 않다니까. 악어, 거북이, 백상아리.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백상아리 생각보다 약하구나. 백상아리 진짜 약하네. 야 백상아리 진짜 거북이가 더 세다고요? 거북이 세. 백상아리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걸 일단은요. 우선 바닷속의 최강자로 불리는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요. 무는 힘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약 300kg이에요. 아이 세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악어 거북 같은 경우는 무는 힘이 450kg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어인데요. 악어가 무는 힘을 무게로 바꾸면은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는 힘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4톤? 아니 삼, 이빨이 사 저 톤? 정도면 5톤 정도? 티라노사우루스의 무는 힘은 5.7톤 정도 됐어요. 와 5톤이네요 거의. 거의 맞췄네.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길 가던 차를 물면요. 차가 두 동강 날 힘이고요. 진짜예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여러분 발을 물면 그 위에 코끼리가 떨어진 거랑 똑같은 그러면 거예요. 그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차를 완전 찌부시키는 거 그것도 또 맞는 거네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막 분해시키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육식공룡들은 얇은 이빨을 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썰어서 먹었어요. 고기만 발라서 먹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먹잇감을 뼈채 씹어 먹었어요. 네. 아 뼈채 그냥 뼈를 갈아서 먹었구나. 박사님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뼈채 씹어 먹었다는 건 솔직히 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본 적은 없죠. 예.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볼게요. 이빨에 뭐가- 알것 같아. 이빨에 뭐 남아 있나?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알 것 같아요. 똥. 배설물. 맞습니다. 남아 있어? 똥이야? 똥이에요. 이건 이제 6,6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배설물 화석인데요. 이 배설물을 보시면요, 뭔가 오돌토돌한 게 박혀 있어요. 뼈야. 뼈 조각. 맞아요, 초식공룡의 뼈 조각이에요. 와. 뼈 조각으로 이루어진 똥이다 보니까는 보다 잘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박치기 공룡의 머리뼈 일부도 발견이 됐어요. 그 머리채를 씹은 거예요? 씹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씹어 먹은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 이렇게 배설물 화석을 통해 가지고 그 공룡이 살았던 당시의 주변 환경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계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독특한 특징은요, 바로 눈이에요.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머리가 되게 양옆으로 납작해요. 눈이 옆에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말처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때요? 조금 더 정면에 있어요. 눈이 정확하게 앞을 향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티라노사우루스는 부엉이라든지 고양이처럼 정확하게 앞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알로사우루스라든지 다른 육식공룡보다 넓은 곳을 보지 못했겠지만은 거리 감각이 엄청 뛰어났고요. 게다가 눈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시력도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해봤더니 사람보다 약 한 13배는 더 좋았을 거로 우와. 약 한 13배는 더 좋았을 거로 보고 있어요. 우와. 오늘날 살아있는 맹금류랑 비슷한 망원경이 시력이에요. 없이도 그냥 망원경 효과가 눈 자체가 거의 망원경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처럼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 사냥하기 좋은 눈 구조를 가진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과연 뭐였을까요? 꼬리? 맞아요. 진짜? 꼬리입니다. 꼬리 왜? 예, 머리 너무 길게 해놨나? 꼬리가 바닥에 끌리고 있어요. 쳐져 있어요. 네, 당시에 많은 고생물학자들은요, 공룡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룡은 꼬리를 들지 않았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공룡은 이제 일단 파충류, 일반적인 파충류로 인식을 했어요. 그쵸. 이구아나라든지 악어처럼. 이때 꼬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심했는지 캥거루처럼 꼬리를 끌고 다니는 자세로 복원하기 위해 억지로 꼬리뼈들을 꺾거나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파충류면 무조건 굶떠야 되고 굶뜬 동물은 꼬리를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논리에 그냥 화석을 끼워 맞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박사님, 그러면 공룡들은 다 꼬리를 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공룡이 만약에 꼬리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꼬리가 끌린 흔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룡이 꼬리를 끌고 다녔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동안 발견되었던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보면요, 꼬리를 정말 끌었다면은 왼쪽 발자국과 오른쪽 발자국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꼬리를 끈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학자들은요,
꼬리를 끌지 않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로운 모습을 나중에 제안하게 됩니다. 아 고개를 좀 숙이고 다녔다. 이렇게. 네. 오. 다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동적인 동물의 다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꼬리도 이제 안 끌고 다녀요. 그러면은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이후로 다른 공룡들도 새롭게 복원이 되었어요. 큰 발견이네요. 네. 획기적인 발견. 버룩은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이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손 면이 있잖아요. 이걸 바닥에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도록 마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아 되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다니는. 이게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에도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아, 방향이 잘못된 거였네요. 네. 그냥 다들 공룡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공룡은 이건 팔을 줄 돌릴 아, 수가 없어요. 이거잖아요. 구조상 돌릴 수가 이랬어요.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아,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 뼈를 다 부러뜨려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 강력한 생물체로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1918년에 슬럼버 마운틴의 유령을 시작으로 1925년에는 잃어버린 세계, 그리고 이런 관심에 여러 영화에 등장하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